이슈로 한번 넘어갈 텐데 요즘 아마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지는 일을 보시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뭐가 진실인가? 진짜 좀 우리나라 정말 최고의 군인들이 저희 가서 정말 뭐 이상한 옛날 이야기했던 거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하니까 정말 헷갈리신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 문제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우님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홍장원 메모에 대한 문제 또 어제 누구죠?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요원이냐 인원이냐 의원이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요.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요. 비상계엄이 있던 작년 12월 3일에 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했고 방첩사를 지원하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육사 후배인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는데 그 명단을 불러주더라. 네. 체포 명단,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주더라.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받아 적어 놓은 것이 있다. 이게 홍장원 메모입니다. 네네. 홍장원 메모인데 오늘 조선일보는요 거의 또 한 면을 다 털어서 이런 겁니다. 윤 탄핵 소추 촉발시킨 홍장원 메모 헌재에서도 신빙성 논란 이런 자극적인 타이틀로 홍장원의 메모의 진실성이 좀 의심된다. 네. 그냥 살짝 의심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의심이 된다. 얘기가 계속 이리저리 바뀌고 있다. 해서 사실상 이 조선일보는 이 스트레이트 기사지만 이거 믿기 힘든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근데 홍장원 메모가요. 홍장원이 그러면 없는 얘기를 거기다 지어서 써놓은 것인지 네. 여인영이 불러준 거를 그대로 써놓은 것인지 여인영이 불러준 거 써놓은 데다가 자신의 의견을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한 건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게 하나 나온 게요.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 있잖아요. 네.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 밑에서 근무했던 방첩사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이게 감독님 그 국민일보가 아니죠. 경향신문인가요? 경향신문. 네네. 경향신문이 그 단독 보도한 거 이거 보면요. 여인영 밑에 있던 방첩사 간부들이 다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구동성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게 여인영이 그 수사단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완스타. 거기다가 그 체포 지시한 거 맞다. 맞고 그 수사단장이 완스타예요. 그 완스타가 또 자기 밑에 부하들에게 또 그거를 전파한 게 맞아요. 근데 결국 비상계엄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4일 아침에 그 간부들을 소집을 했답니다. 계엄 해제된 아침이네요. 그날 아침에. 그래서 본인이 체포 지시한 거 있잖아. 네. 그럼 받아 적은 뭐 메모라든가 그렇죠. 모르는 거 명단 있는 거. 그런 거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싹 다 수거해서 폐기를 하라. 싹 다 폐기하라. 그거를 싹 다 체포 관련 메모들을 싹 다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라. 두 번째는 새로운 메모를 만들어라. 새로운 메모는 뭐냐? 방첩사가 그날 밤에 계엄의 밤에 국회에 간 이유에 대해서 체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수방사와 특전사를 지원하러 갔다. 이런 식으로 국회 출동의 사유를 적어라. 네. 그리고 그것이 검찰, 경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나오면 그거를 압색당하도록 해라. 네네. 그거를 압색당하도록 해라. 이런 식의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방첩사 간부들이 그 지시를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시에 따를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일단 체포 관련 지시는 딱 다 수거해서 폐기한 건 맞는데 그거 안 되겠다 해갖고 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갖고 기억력을 동원해갖고 14명 명단을 다시 만들어냈다.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얘기와 아까 홍장원 메모 있잖아요. 네.
그게 일치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 어떤 헌법재판소 이뤄졌던 요 논쟁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검찰에 수사를 한 것은 당시에 이제 이 사령관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부관들, 밑에 있는 부하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입수를 했어요. 그걸 다 보셔야 됩니다. 왜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헷갈리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다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에서는 이 뇌란죄가 만약에 의율이 되면 이 사람들 아마 거의 뭐 어마어마한 형량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거의 풍비박산해요. 자, 그러다 보니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쪽 내란죄 부분을 조금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위증죄가 낫다. 지금 그런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진술을 뒤집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본인들의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이 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이 지금 현재 부관들이 이때 특히 당시에 이 그 대통령이 지시하고 뭘 할 때 이 곽 사령관 이야기할 때 이 마이크를 켜놨대요. 그래서 마이크. 이 대통령과 이 김용현 장관이 이야기하던 게 당시에 부관들 온라인으로 다 이제 그때 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생중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듣게.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 또 더군다나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카니발 안에서 이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4번이나. 네. 근데 통화 끝나자마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차에 블랙박스를 갖다가 이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 육성이 들어가는 이제 블랙박스가 네. 있다 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나왔는 거 가지고만 어떤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이거 어떤 사실관계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홍장원 이 메모 같은 경우도 사람이나 기억이 조금씩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딴 사람이 옮겨 적었다는 가지고 이게 아주 심각한 신빙성 논란이 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심각한 신빙성 논란이 있는 걸로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어차피 검찰이나 저기는 이 사람 혼자만의 증언으로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 관련된 게 뭐 있냐? 지금 왜냐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다 관련된 진술을 이미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앞으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이 내려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참 이 대통령의 어떤 어제 나온 것 중에서 이번 탄핵은 누구죠? 홍장원하고 네. 곽종근이 두 사람의 공작으로 시작됐다. 공작으로 시작됐다. 그렇죠.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아예 모른다. 안 쓴다, 인원이란 말을. 네. 근데 왜 내가 걔한테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감독님 그 영상을 한번 볼까요? 과연 대통령이 인원이란 말을 잘 안 쓰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당시 취재하던 저희 기자가, 다들 기자들이 좀 빵 터졌다고 그럽니다. 왜 빵 터졌냐면 대통령이 본인이 나 인원 같은 말 안 써. 내가 지금 인원 같은 말 어딨어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에서 계속 인원이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치다가 아니 본인이 안 쓴다고 그랬는데 계속 인원이란 말을 썼다는 거죠. 그 영상 있으면 한번 감독님 한번 볼까요?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예, 그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통화 내용이었고,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네, 인원 한번 들어갔는데, 나옵니다. 이제 소화기 분사를 받고 이제 저쪽 북측문 쪽으로 이제 밀려납니다. 그 김현태 단장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인원의 말 두 번 밖에도 씁니다.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인원이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전부 비무장 상태고, 당연히 그거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하고 군 이동 지시를 해라. 그러면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국회가 개회 중이고 또 의원회관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관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예결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소통관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특전사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그날도 인원이란 단어를 뭐 1분 동안 3번 썼다 뭐 네. 그런 얘기가 네. 기사가 또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네. 나와 있던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대통령이 그 어제 이 뭐 내란 프레임이나 뭐 하여튼 공작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서로 이제 이게 진실 게임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쪽 얘기야 이쪽 얘기가 이제 서로 엇갈리고 있는 건데 뭐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또 헌법재판의 절차가 어떻게 될지 뭐 그건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저게 이제 국민들한테 다 중계된 내용들인데 네네. 이렇게 되면 이 궁금증은 아주 명명백백하게 파헤쳐져야 된다. 이게 지금 헌재가 뭐에 쫓기듯이 빨리빨리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뭐 다 이게 내란죄와 관련돼서 이제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엇갈리고 있는 내용들은 명명백백하게 다 이제 밝혀줘서 국민한테 알려줘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헌재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지 그 어저께 나온 MBS 조사에서도 보면은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한 달 만에 69%에서 52%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떨어졌죠. 예, 네. 이거는 뭐 여권 지지층뿐만 아니라 야권 지지층도 헌재에 대한 이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그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빨리빨리 뭐 헌재에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해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아주 이게 세심하게 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될 문제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하면서 조금 논쟁화되어 버렸어요. 네.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자, 이제 그렇다면 저는 이제 앞으로 뭐 홍장원 1차장이나 뭐 이런 분들을 앞으로 더 불러서 네. 더 신문해도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더 예를 들어서 이 사실관계 윤 대통령도 지금 본인도 이야기하고 본인이 인원 안 쓴다고 그랬다 계속 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다 국민들에게 좀 드러내놓고 뭔가 좀 명확한 판단을 내리려고 그러면 이제 이건 사실은 이제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검찰 수사도 이제 거의 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재판도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 좀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보기 위해서는 결국 헌재가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고 신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저도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생각합니다. 뭐 국회의원이라고 했다가 이제 요원으로 됐다가 이제 인원이 되고 의원이 맞느냐 요원이 맞느냐 인원이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단어 선택이 이제 뭐 같이 혼용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데 어떤 단어를 썼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자, 저는 어제 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요. 본인 특전 707 특임단 병력이 국회에 출동한 이유에 대해서 국회를 봉쇄한다는 표현을 한번 썼고요. 네. 또 국회를 방어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누가 공격했어요? 예? 국회 누가 공격했나요? 그래서 국회를 방어한다는 게 방어라는 거는 누구로부터 방어하는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누구로부터 방어하는가. 그랬더니 테러리스트 등 외부의 위협 세력, 테러리스트 등 외부의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발동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거대 야당의 패악질에 대해서 피 끓는 심정이다. 네. 이 반국가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 이야기했죠.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그 반국가 세력들의 온상이 국회를 외부의 테러리스트 등 외부의 위협 세력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해서 707 특임단이 국회에 갔다? 그 논리가 되네. 예? 그죠? 그 논리가 되네요. 아니 이게 합리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요.
그거를 막아주려고 했으면 100번 양보해서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네. 외부의 세력들이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막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요? 네? 자, 그때 국회는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들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국회를 방어하고 봉쇄하기 위한 거라면 뭐 밖에서 막아도 되는 거고. 그렇죠. 불순 세력이 그때 국회에 뭐 있었나요? 뭐 여인영 어제 저 곽 사령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에 본인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다. 이게 지금 계엄을 내릴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과연 이제 당시의 상황이 정말 사령관들조차도 이제 지금의 상황이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금 체포 문제 같은 경우인데, 네. 근데 11월 달인가요? 아마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4명이 회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방첩사령관 등등이 하는데 11월 9일입니다. 네, 11월 9일 날이죠. 근데 그 직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인가요? 네. 본인이 이 검색을 네. 한동훈이라는 검색을 한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당 게시판. 당 게시판 네. 뭐 이런 검색을 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그날 만남에서 이 한동훈 당 게시판 문제가 논의가 된 게 아닌가? 예. 라는 또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그날이 원래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원래는 김영현 장관이 만찬을 주재하고 이 계엄 그 삼총사 있지 않습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저기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 세 명을 불러다 놓고 만찬을 하고 있는 도중에 대통령이 들어오셨다는 네.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날 굉장히 포금을 해가지고 뭐 대취했다 그러죠. 대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부축을 받고 이제 가셨다 이런 건데, 근데 그날 만찬이 끝나고 나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인터넷에서 한동훈 당 게시판을 이 검색했다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 확인이 됐다라는 네네. 건데, 이게요 11월 6일에 최초로 파이낸스 투데이라고 하는 그 우익 인터넷 언론에 네. 관련 그 기사가 처음으로 뜹니다. 그때 났죠. 저희도 많이 불과 3일 방송해 후에. 드렸습니다. 불과 3일 후에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날 그 만찬에서 비상 조치의 필요성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렇게 되면은 특전사는 어떻게 한다, 네. 소방사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오고 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당 게시판 문제가 왜 거기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하.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진우 뭔가 수방사령관이 했겠죠.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추론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만남이 아마 이제 뭐 거의 이제 그 도원결이 비슷한 만남이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이번에 핵심 관련자들하고 이제 대통령의 만남이었는데, 참 그날에서 사실 참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뭐 사령관들이 대통령 앞에서 안 됩니다라고 또 누가 어떻게 함부로 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용기가 있어야 될 텐데 다들 이제 뭐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이고 군에서 온 뭐 정말 이제 승진을 기대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참 지금 와서 보면 아마 본인들도 많은 생각할 겁니다. 내가 그때 정말 적극적으로 왜 말리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할 겁니다. 대통령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까? 12.3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분 주변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까요? 저는 참 그 이야기 참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통령이 본인이 했던 일, 지금요 오늘 이시바 지금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기약이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뭐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 어떤